성과 궁이죠. 어휴. 자, 책에는 76쪽입니다. 76쪽에. 지난 시간에 그 바로 위에 그 금묘화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과 궁. 이게 이제 성은 이제 별성자의 별이죠. 궁은 이 집궁, 집.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사주풀이의 가장 이 기본입니다. 기본. 금묘화실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육천관계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요 사주풀이 하는데 이것도 이제 가장 이제 이 궁과 성. 우리 성은 뭐가 있었습니까? 이 성이라 하면 처음 다 했잖아. 십성. 그것을 뜻하고, 십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냥 궁은 이 전부 이 집구석 하나하나의 이거 집 요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궁과 성을 이해를 해야 사주 해석 풀이가 된다. 자, 성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 궁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자, 궁은 아까 이 위에 거는 천간이라고 아까 이제 말씀드리고, 천간과 지지죠. 지지인데, 첫 번째 연주에서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어떤 겁니까? 우리 금묘화실 할 때 조금 얘기가 나온 부분이죠. 여기는 연지에 통해서는 알아볼 수 있는 거는 가장 근본은 이 조상이죠. 조상, 궁에 의해서. 이것도 금묘화실적으로도 그렇지만 조상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의 이제 어린 시절이죠. 어린 시절. 그 다음에 이건 나의 근본이죠. 근본. 그죠? 나의 저 깊은 마음속. 그 부분 뭐라 해야 되노? 뭐, 근본, 마음, 뭐 이래. 여하튼, 그 제 말뜻을 이해를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알 수 있다. 어린 시절. 어린 시절에 이러한 환경들을 알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제 천간과 지지에 각각의 궁이 있는데 이거거든요. 만약에 조상에 본다면은 천간과 지지를 나누면 음과 양으로 나누면 지지는 음이고 천간은 양으로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볼 수 있다. 그냥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첫 주는 이 주의 궁.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의 궁 월주죠. 월주. 이건 이제 연에 해당되는 기둥이라 연주의 궁, 월주의 궁 두 개, 그죠? 궁.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뭡니까? 부모, 형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부모, 형제의 환경이거든요. 그죠? 부모, 형제의 환경을 읽어볼 수 있고, 부모, 형제, 자매, 뭐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궁에서는 특별히 사회성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걸 사회성, 그 다음에 이 사회적 환경이라고 해야 되죠. 사회적 환경. 그 다음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뭡니까? 그 직장을 알 수, 직장과 사회적으로 쓰여지는 거니까 이제 직장,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다. 직장, 직업. 그래서 여기는 사회궁이라고 하지만은 그 직업을 알 수 있는 궁, 그죠? 이렇게 사회궁,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일주는 태어난 날의 이제 기둥을 일주로 하는데 일주는 여기는
벌써 근묘화실적으로는 이제 이 시기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5년 내지 20년 주기로 해서 그 시기에 해당된다는 거죠. 이걸 근무화실적으로. 그러면 여기 연주를 통해서 내가 태어나서부터 15살 내지 20살까지 환경을 알 수 있고, 그 다음 월주를 통해서 15세 내지 20세부터 30세 내지 40세까지의 환경을 여기서 알아볼 수 있고, 이런 얘기, 이 근묘화실 지난 시간에 했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주는 어떻습니까? 30 내지 40세부터 45세 내지 60세까지의 환경을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후의 것은 여기서는 최소한의 45세에서 60세나 60세에서 뭐라 했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이 운의 것으로 대입해서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를 통해서 확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근묘화실적으로 이제 확인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궁 얘기하니까. 궁은 요 궁을 통해서는 월지의 궁을 통해서는 이렇게 것들을 알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지, 여기가 일지죠. 일지는 무슨 궁? 배우자 궁. 배우자 궁. 여기를 통해서 이제 이 글자를 통해서 나의 배우자 상태를, 배우자 환경을 알아볼 수 있다. 그럼 여기 또 어떤, 여기는 나죠, 나. 요거는 나의 이제 이 혼백이죠. 정신과 나의 몸. 그죠? 그 다음에서, 여기 또 집이, 나의 집이기도 합니다. 백. 요 집. 나의 집이라고, 안방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배우자. 그 내 집 안에 있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아까 여기서는 또 다른 걸 뭘 아주 조상이라 하니까, 우리 가장 하나의 건물로 본다면, 이 가장 땅, 건물 기초가 되지 않았는 거, 아주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건물이 차츰 세워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도 근묘화실적으로 궁으로 봐도 된다. 그 주로 이제 무속인들이 보는 게 이제 그런 거 많이 봅니다. 뭐, 여기, 예를 들어서 충을 딱 맞았다, 올래. 그러면 뭐, 여기 뭐, 원래 뭐 산소에 뭐 손댈 일 있나? 뭐, 안 그러면 조상에 뭐 관계가 있나? 이렇게 말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런 관계들. 그럼 만약에 뭐, 그런 식으로 여기 충 맞을 수도 있고, 여기 충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의 이제 상황이 또 변화가 된 거죠. 그게 전혀 없는 말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인이라는 글자가 또 오잖아. 그리고 인은 특별히 뭡니까? 신과의 충하잖아. 그죠? 그리고 인신충하면은 그 역마의 충은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어디가 충맞아? 어디가 신이라는 글자가 있는지. 그죠? 또 인사 형사래잖아. 그 어디에 이제 사라는 글자가 있는지 관계를 보고 이제 이런 걸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지는 배우자 궁이라 한다. 그 다음에 신은 자식궁이죠. 신은 이제 이 자식궁이다. 나의 자식하고의 관계, 나와의 관계, 이런 걸 알아보는 거죠. 자, 특히 이 자리는 또 뭡니까? 월간. 월간의 자리는 여기는 표현궁이라고 합니다. 표현궁, 월간의 자리는 표현궁. 자, 이 자리에 어떠한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그래서 여기는 표현궁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근묘, 뭐 청간지지, 그죠? 각 글자들을 뭐 합형충파해 전부 다 해줘. 합극, 상생상극, 합형충파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글자 내 사주 8글자가 운에서 오는 이 글자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는 거죠. 자, 이런 궁을 통해서 한번 잠시 말씀드리자면, 내년이 이제 이민년이니까
임인년이니까, 그죠? 임인은 임수고 이 인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생목 받아서 오는 해잖아요. 그렇죠? 수생목 받아서. 그러면 천간의 야는 아까 5극 6합 7충. 자, 5극은 뭡니까? 극은 야가 극 하는 거니까. 뭐죠? 무임죠, 무임. 그죠? 무고. 또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병화죠. 병화. 요거는 이제 극이고, 극, 충, 정화는 정임합. 요렇게 되잖아요. 이러한 글자들이 내 사주 천간에 있으면 내년에는 요래서 휴가 되고 요래서 충이 되고, 그죠? 요 글자는 합에 의해서 정임합목으로 이거 새로운 것, 새로운 것을 창출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죠? 이렇게 반응이 나타낸다는 거지. 근데 이 글자가 이제 이러한 글자들이 내 사주 속에 있다면 이렇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이란 글자는, 이거 지지의 거는 우선 지지의 운동성은 삼합의 운동성, 방합의 운동성,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합형충 파해, 이런 거잖아. 이러한 것들이 우선 단편적으로 본다면은 합, 형, 이제 큰 것만 하면 합충으로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이란 놈과 합은 지지의 것은 뭡니까? 인해, 합이잖아요. 참, 다른 분들은, 지금 이제 중급 시간이니까. 인해 합목이잖아. 그죠? 충이라면, 인은 뭐가? 인신충이죠. 또 형이라면, 인사신이 이제 전부 다, 이건 형충이 되고, 이렇게 반응이 일어난다. 자, 성을 통한다면은, 요게 내한테 일간의 무의냐에 따라서 성이 정해질 것이고, 인성인지, 재성인지, 성이 정해진단 말이죠. 그 성을 또 따로 읽어야 되죠. 읽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사주 속의 글자들과 반응을 하는데, 그죠? 인해, 충, 야의 성, 내 일간이 뭐냐에 따라서 해라는 글자가 성이 인성일 수도 있고 식상일 수도 있죠. 성이 뭔지 변화하겠구나. 이것도 읽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어디에 있나를 읽거든. 여기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궁과 성을 같이 조합해서 읽어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고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고개 끝에 궁성을, 그래서 궁과 성, 그래서 이걸 하나만 해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은 성대로도 분석을 해야 되고, 궁은 궁대로도 봐야 된다. 그래야 그걸 성과 궁을 해석한 것을 조합해야, 그래서 하나로 뭔가 만들어내야 그게 제대로 된 통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하튼 요런 내용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걸 이해하시죠? 그렇지. 궁과 성은 따로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궁성을 같이 봐야 된다. 그죠? 만약에 성만 본다면 이 육친만 보는 거잖아요. 자, 내년에 예를 들어서, 자, 간목일간 기준으로 할게요. 아까 했으니까. 간목일간의 기준으로 한다면, 내년에는 이 뭡니까? 인성이 편인이잖아. 편인의 성이 오고, 또 이거는 뭐예요? 비견의 성이 온 거죠. 그러면 길흉을 일단 놔두고, 편인과 비견성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편인은, 내한테 일단 좋은 문서가 생기려나?
하나의 뭐 문서적인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또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내가 환경이 좀 안 좋은 환경이 있다면은 그런데 건강에 좀 이상이 있을 수 있을라나? 왜냐하면 이 오는 글자가 작용을 의합니까? 이렇게 했잖아. 극, 충, 합 했잖아요. 야가 가장 힘들게 해주는 글자는 뭐 하면 육친, 지금 성만 하니까 식상을 극하거든요. 인성이라는 육신은 식상을 극하거든. 그럼 식상은 나의 활동성이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내가 활동하는데 뭔가 태클이 좀 걸리겠구나 이런 거거든요. 성으로만 한다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활동성에 제한받는다면 혹시 내가 다쳐서 건강에 좀 해로워서 활동을 못하게 집안에 있어야 되는 경우 이런 것도 해당되거든요. 그렇게도 봐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성으로만 볼 때 해석하는 거라. 그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도 이제 신경 써야 되고 아까 왜 요거는 내가 면이라 했죠. 면. 드러나는 거. 얼굴 남들이 다 보여지는 면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다 드러날 수도 있다. 그래서 간목일간자는 내년에는 성으로만 풀면 편인의 운이 오니까 문서적인 새로운 기운이 오긴 하는데 편인을 하면 일단 내가 식상을 극하니까 활동을 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활동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인위적이든 인위적이지 않든. 그래서 편인의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하면 신약자들한테서는 또 뭐가 하면 신강자들한테서는 뭐가 하면 건강입니다. 건강에 이제 문제가 올 수 있다. 식상의 활동성을 제한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성으로 풀이하고 그다음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건 드러난 거지만 현실적으로는 인성을 비견이라. 그러면 비견은 뭡니까? 신약자는 나의 주체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그래 지금까지 내가 일을 결정을 못 내리고 미뤄져 왔던 것도 올해는 과감히 결정 내려서 시도한다. 그래서 신약자는 간목일간 내년에 새로운 뭔가를 하기 위해서 도전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 그러면 이제 결국은 문서가 따라오겠죠. 이 같이 이제 따라오는 거죠. 계약 서류 뭐 이런 게 따라오겠죠. 그러나 활동성은 상당히 제한을 받는다. 근데 길흉은 모르죠. 길흉은 이제 더 봐야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자, 이 글자에 가장 풀이하는데 보면 임목이란 글자의 어떤 그 물상을 이해를 또 해야 되잖아요. 임목이란 글자의 물상은 어떻습니까? 꼼꼼한 거라. 수는 끌어모으는 거잖아. 개수는 흘러내는 거지만 임수는 끌어모은 거예요. 자, 하나만 더 기본적인 거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자, 요게 핵이라 핵. 여기서 출발하기 시작하는 목이잖아, 목. 그 간목부터 출발했죠. 금방 새싹 튀어 나오는 거. 그럼 자라면서 얼목이잖아. 막 확산해 나가는 게 뭡니까? 화잖아.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그만, 토, 다시 거둬들이기 시작한 건 뭡니까? 금이죠. 그러면 하나로 다시 이 자리로 들어가는 게 수잖아요. 이게 오행이잖아. 그럼 이 수라네, 이 수. 원위치. 끌어모으는 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는 수는 원래 보이지 않는 곳이었잖아. 이게 뭔지 형태도 몰라요. 이거 따지고 보면 경부터 시작해서 경신, 임계지만. 그죠? 임계지만. 원래 개수는 활동소이고 임수는 끌어모은 거거든. 이 글자의 물상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성과 국을 하니까 이 성이, 그건 각각 일간마다 다르니까 그 성도, 십성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목이라는 글자의 물상은 뭡니까? 이 속에 임목은 시기적으로 언제면 하루 중에는 새벽 1시 반부터 해서 2시간 따지 하면 3시 반이잖아요. 이 시간대에 있단 말입니다. 그죠? 아니지, 이거는 축시지. 그래, 왜 이야기를 안 해줍니까? 그렇지. 뭔가 말씀하시는 그렇죠. 3시 반부터 5시 반이잖아. 그죠?
이 시간 이제 이 인신데 이때의 시간대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이제 이 새벽을 다 지나갔고 이때쯤 오면은 뭔가 야지장간 속에 또 병화가 있어. 병화가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는 뭔가 보이지 않지만은 저 멀리서 동이 트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밝은 곳을 향해서 출발하는 거잖아. 그래서 병화의 화의 생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의 물상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럼 근본적으로 내년에 물상은 어떻습니까? 어둡고 뭔가 그런 곳에서, 그죠? 새벽을 트는 공간이잖아. 모든 것이 일어서는 사람이 깨어나는 시간이거든. 축신은 짐승들이 깨어나고, 이때는 인신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깨어나라는 시간이거든요. 그때 그러면 이때는 이제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어둠을 깨치고 뭔가 기지개를 하면서, 그죠? 일어나가는 그러한 물상이잖아.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긍정과 희망이죠. 그죠? 이렇게 확대 해석을 나가는 거라. 그러면 임인이라는 글자를 보면 내년에는 뭔가 보이진 않지만, 지금 당장에는 뭔가 보이지 않지만은 뭔가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누군가한테는 성으로, 또 다른 성으로 다가가겠지만, 그 모양새가 또 어떻다? 이런 모양새다는 얘기죠. 지금 당장에는 보이지 않지만 뭔가 희망적이고 긍정적이다. 어떠한 모습, 새로운 모습으로. 그래서 제가 정치 이야기를 생긴 안 하는데, 내가 지금 이 맞고 오프라인에서 지금 미리 다 그 전에 우리들 이 대화 속에서 그런 이야기, 내년에는 지금까지 전혀 정치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정치와 관계 없던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내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고 있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 그 얘기는 지금 유튜브 상대 얘기를 안 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저인데 캐야. 그래 된 거 아니냐고. 나도 모른다. 나는 모른다. 그냥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지, 나는. 내가 정치적인 중립성 이걸 떠나서 개인적으로도 제가 딸쓰고 선거관리위원입니다. 그래, 더 언급을 해서도 안 되고. 그래, 이제 이렇게 이제 물상을 읽어낸다는 거죠. 확대 해석을 해서 이제 연계해서. 그래서 누군가에서는 이제 편인성으로 다가가고, 누군가한테서는 정제가 될 수도 있고 식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걸 이제 읽어내면 되는 거고. 그게 또 면과 체로, 체면이 서나 안 서나. 이렇게 이제 연계해서 이걸 이제 성까지 하고, 그 다음에 궁을 또 잡아야 돼, 궁을. 자, 궁과 성은 또 어떠냐면, 부모, 형제, 직장, 사회. 내년에 인이라는 글자가 와서 신이라는 글자가 나한테 성이 뭔지는 몰라. 그 인성인지 식상인지 재성인지 몰라. 그러나 요 자리에 있어. 그죠? 요 자리에 있으면 그럼 요 자리는 뭡니까? 사회성, 직장 이런 거잖아. 그럼 직장에 이동이 있겠구나. 왜? 충당했으니까. 역마가 충당했으니까. 또 만약에 그렇지, 지금 내년 인을 놓고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요 자리에 있으면 내자는 또 또 부인이 배우자이기도 하고, 배우자가 혹시 또 무슨 이동 이런 게 있을 수 있을라나, 또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라나, 또 혹시 내 몸이 또 다칠 수 있을라나, 내 몸이잖아. 역마니까. 그 이동한테 좀 주위에 또 사고도 좀 이상하게 또 생활지도 않은 그런 사고도 있겠구나. 이런 걸 이제 확대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이건 궁으로. 또 여기에 만약에 충당했다. 인신적. 그러면 우리 아가 또 생각지도 않게 또 어디를 집을 나간다든지, 어디를 보내야 된다라든지. 그죠? 또 아이한테 아이가 또 현재 모양새에서 또 다른 모양으로 또 바꾼다라든지.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이것을 다 통틀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음양오행 기초했지 않습니까? 그 가장 기본적인 게 이거잖아요. 이것과 또 플러스 뭐 했습니까? 성 했죠. 성. 또 플러스 뭐 했습니까? 궁. 이거라. 이렇게 조합을 하면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가 그 이제 통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자꾸 연습을 해야 돼.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고급 시간에 되면 진짜 실제 사주라도 하나를 딱 풀어보면서 이제 이렇게 해 나가면 진짜 실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그 질 높은 이제 그런 이 공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시간에는 이 제가 조금 더 오버해갖고 뭐 이걸 뭐 글자의 이 물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과 궁을 같이 이래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해줘야 된다. 또 거기에서 또 관계해서 또 연계해서 더 확대 해석하실 수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한 거는 궁과 성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지금 한 거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거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대충 다 이해는 되시죠? 무슨 지금 뭔가는 저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하는 건 아시겠죠? 예. 이렇게 그런데 아직까지 뭐 이게 뭔지 뭐 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되지 뭔가는 잘 모르지만 먼저 글자에 대한 물상도 알아야 되겠고 그다음 각각의 그 성에 대한 그 특징 특성 이런 것도 알아야 되겠고 그죠? 그다음에 이 궁의 위치적인 거 이것도 좀 알아야 되겠구나. 그걸 통틀어서 상생상극 형충파해 이것들을 이제 통틀어서 이제 짜 맞추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제 과정에서 하나 배워갖고 전부 합쳐갖고 이제 해석을 해나가는 거죠. 이제 그러한 과정이 이제 있다. 그래서 푸는 것도 이렇게 풀어 나가는구나. 이제 그래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간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갈게요.